안녕하십니까. 전공 스포츠 영어 10주차 수업 사이버 캠퍼스에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면 수업 때는 이제 저희 이제 학생분들이 이렇게 뭐 팀 프로젝트 활동 통해 가지고 이렇게 PPT 만드셔 가지고 발표하시는 거 이외에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도 이제 강의 자료를 이제 하나씩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거는 이제 낮음 CES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북 리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게 뭐 보시면은 뭐 이렇게 50분 이렇게 그냥 쭉 틀어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로 뭐 3, 40분 이렇게 하고 뭐 10분 이렇게 뭐 따로 뭐 페이퍼 같은 거 내라고 하거나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쭉 이렇게 그냥 틀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수업 참여를 못 하시는 만큼 좀 이제 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좀 이제 팀 프로젝트 활동 시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이제 뭐 혹시라도 이거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기타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만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시고요. 이 CES라는 게 이제 Corrective Exercise라고 이제 교정 운동 이제 전문가 과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자격증 같은 거를 뭐 당연히 뭐 드리지도 않고요. 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이제 뭐 필드에서 일을 하신다면은 근데 일단은 한 가지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시험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번역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시험 보실 때 정말 힘드실 거고 그리고 어차피 나오시는 문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되시고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시험 자체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뭐 평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수업 이거 여기서 다 알려드리겠지만은 거의 뭐 오버헤드 스쿼트나 뭐 싱글 레그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에서 거의 문제가 진짜로 한 4, 50%가 넘게 나올 정도로 평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RM 측정, 뭐 MMT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문제도 안 나올 정도라 가지고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진짜 뭐 한 달? 진짜 길어야 한 달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붙으실 거고 이제 이 PDF 파일, 이제 영어 파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뭐 주요 이런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넘어갈 거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이론적 이제 뭐 근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되시는데요. 제가 이제 뭐 밑줄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제 뭐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다 그은 거고요. 처음부터 보시면은 뭐 미국에서는 뭐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죠. 그 today 이제 보면은 오늘날 성인의 3분의 1, 이제 33.8%가 이제 비만으로 추정이 되고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층에서도 나타나 청소년의 18%가 과체중을 보이며 이처럼 기술 발달과 자동화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손상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비활동적, 비기능적인 영향으로 건강 악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트로덕션에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정 운동에 대한 근거로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여기부터 보시면은 신체 활동의 감소가 결과적으로 손상으로 이어지는 근골격계의 기능 장애를 가져온다는 개념을 이제 뒷받침한다. 이렇게 써 있죠. 결국에는 이런 액티비티 활동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술 발전을 통해서 뭐 좌식 패턴도 많아지고 이렇게 뭐 운동량 적어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현대인들의 이런 뭐 근골격계에 대한 이제 뭐 질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부상인데요.
파트는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발과 발목 손상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러닝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년 이제 전체 인구 중에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족저근막염 때문에 이제 의사를 찾는다고 하고 이제 발목 염좌는 스포츠 관련 손상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손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 가쪽 발목빔의 경우 이제 불안정한 발목이 만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또한 발목빔이 이제 엉덩관절 약화로 이어진 경우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인저리 관련해서 여기 써 있죠.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이 발목이 염좌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정도로 되게 좀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좀 알아만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백 페인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 요통은 이제 성인 인구에서 나타나는 이제 근골격계 퇴행성 변화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이며 이 성인의 이제 80%가 허리 통증을 이제 경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뭐 물론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쭉 넘어가면은 자, 미국에서는 이제 해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26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며 또한 이제 매년 6%에서 25%의 운동선수들이 허리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요통, 그러니까 허리 관련해가지고 뭔가 전문가가 되면은 정말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자, 이제 무릎 손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약 8만 명에서 이제 10만 명 이상이 이제 ACL, 이제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을 경험을 하고요. 이 중 이제 비접촉성 손상에 의한 경우가 약 70에서 75%이고 이제 ACL 손상은 관절염과 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ACL 손상은 15세에서 25세 사이에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이렇게 그냥 말씀은 안 드릴 이렇게 줄은 안 그었는데 뭐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필수적인 체육 시간의 부족이나 뭐 자동화와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에 이제 신체 활동의 부족이나 비만 인구의 증가를 볼 때 뭐 그리 놀라운 소식 이제 뭐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다 일리에 있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뭐 이런 뭐 70에서 75% 이런 비율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나이 15세에서 25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어깨 손상입니다. 어깨 통증은 전체 인구 중에 이제 21%의 인구가 이제 21% 이상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 이 중 이제 40%가 이제 1년 이상 지속이 되며, 뭐 비용적인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숄더 이제 임피지먼트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제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진단으로 어깨 통증의 40에서 65%를 이제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시고 여기서는 이제 올바른 운동 교육이 되지 않았거나 이제 교육 중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실내외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몸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운동 손상 예방 교육이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 말은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뭐 헬스장 이제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운동을 이제 뭐 해보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거를 뭐 구경하면은 다 보이시겠지만은 되게 뭐 가자마자 막 어깨 운동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 밀리터리 프레스나 뭐 이제 뭐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거 그리고 뭐 숄더 뭐 덤벨 프레스 같은 거 바로 막 이제 담당 이제 보시면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시는 트레이너가 그런 운동을 지도를 한다. 그냥 여러분을 그냥 보자마자 심지어 여러분들은 체육 관련해서 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신체 활동성 능력이나 신체 활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준 자체가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제 비활동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운동들을 했을 때 당연히 좋은 반응은 나타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뭐 텍스트 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랑 실제 이런 것들을 좀 접목해서 보시면 당연히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어깨 부상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전공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세부 전공으로.
그러니까 날개뼈에 대한 이런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견흉갑대 근육들이 어떻게 뭐 밸런스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파트도 되게 좀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 고객과 운동선수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힘든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이 최근에 건강과 운동산업의 트렌드는 이제 비기능적인 삶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이 여기부터 보시면은 활동이 매일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이러한 이제 활동의 감소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이제 많은 자세적 결함을 가져온다고 하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20년 전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신체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운동 프로그램이 이제 과거의 운동 프로그램과 같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좀 와 닿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뭐 운동 이제 보면은 뭐 운동은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각 개인에 맞게 설계된 안전한 운동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이제 기능적 역량 향상을 위한 뭐 프로그램을 뭐 개발을 해야 하고 즉 뭐 운동 프로그램은 반드시 각 개인의 상태와 개인이 처한 환경 및 수행하는 작업을 이제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20년 전 이게 말이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20대니까 이게 사실 막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30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러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체 활동 이런 이제 짐 같은 거 이제 이런 데 참여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운동 수준이나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은 20대잖아요. 지금 이제 10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그냥 진짜 자세가 엄청 안 좋고 막 그냥 뭐 거북목 뭐 흉추호만 이런 거 진짜 요즘 되게 젊은 세대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20년 전과 운동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할 수 없다. 신체 활동이 왜냐면 더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고 지금 좌측에 이 텍스트 보면은 이 교정 운동, 이 코렉티브 엑서사이즈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신경굴곡격의 기능 장애를 확인한 후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뭐 이제 뭐 교정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뭐 과정을 나타내는 뭐 용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쭉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써 있죠. 이 교정 운동은 이제 근골격계 장애를 확인한 후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교정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뭐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일단은 세 단계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 이제 통합된 평가 과정 그리고 여기 2번은 이제 문제 해결 단계 교정 프로그램 이제 디자인 그리고 이제 3번은 해결책 이제 실행 여기 보면 운동 기법 적용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 교정 운동 연속체란 이제 뭐 억제, 신장, 활성, 통합 기법을 통하여 신경근골격계 장애를 해결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에 대한 이제 세부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교정운동 연속체는 이제 네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뉘는데요. 이제 1번이 이제 억제 기법이에요. 억제 기법은 뭐 과활성된 신경근막 조직의 활성을 감소시키거나 뭐 긴장을 이완시키는 이제 단계라고 이제 제일 말을 하고요. 이때는 뭐 자가음막 이완 이런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폼롤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신장 기법인데 신경근막 조직의 이제 신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 길이와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이제 교정 운동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활성화 기법. 활성이 감소되어 있는 조직의 활성도를 높이거나 재교육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제 교정 운동 기법이고 네, 이렇게 액티베이션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통합기법, 기능적인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훈련해서 이제 모든 근육이 기능적으로 공동 협력하는 것을 재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제 교정 운동 기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낮음 이 CES를 이제 이거를 이제 되게 맹목적으로 보시면 안 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 SMR 이제 보면 이 억제 단계랑 이제 이 신장 이쪽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형에 대한 이제 교정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인 요건들만 있지가 않아요. 비판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에 대한 연구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일이 있다면은 좀 되게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과학적 근거를 좀 토대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이제 2인데요. 인체 움직임 과학의 서론. 이제 인체 움직임 과학이란 이제 보시면은 뭐 인체 움직임 시스템이 상호 의존적이고 뭐 상호 연계된 구조 내에서 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는 이제 학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체 움직임 시스템은 이제 뭐 근육계, 뼈대계, 뭐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고 뭐 비록 이런 시스템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각각의 시스템과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의존적 연결을 형성하기 위해 이제 반드시 이제 협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생체 역학, 이 바이오메카닉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생체 역학이란 힘이 신체 내에서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뭐 물리학의 원리를 뭐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책의 이제 뭐 이 목적을 위한 뭐 구체적인 초점은 이제 이런 인체 움직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제 운동 형상학과 이제 운동학에 둔다고 합니다. 이는 뭐 해부학적 용어나 움직임 면, 관절 움직임, 뭐 근육 작용, 그리고 뭐 포스 커플, 그리고 뭐 지렛대, 그리고 기본적인 뭐 근육 역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설명을 못 드린 게 이 영상이 지금 여기 17분 30초에 써 있네요. 그쵸? 이거를 지금 25분씩 잘라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전에 한번 50분짜리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40분인가 50분짜리를 한 번에 올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이게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날아간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해드릴게요. 자, 저번에 이제 저희 해부학 수업할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봤던 것들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번에는 하고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사이트 플랜은 이제 시상면이라고 하고요. 이제 시상면은 이제 신체를 이제 좌우로 나누고요. 이제 시상면 움직임에는 이제 이 이마축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플렉션과 이제 익스텐션을 포함하고 즉 이제 굽힘은 두 인접 분절 사이의 각도가 감소할 때 나타나고 이제 이제 신전이죠. 폄은 두 인접 분절 사이의 각도가 이제 증가할 때 나타납니다. 이제 뭐 굽힘과 폄은 이제 뭐 척추,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관절, 무릎, 발, 손 등 인체의 많은 관절 등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시상면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용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굽힘은 이제 뭐 더 정확하게 이제 뭐 도어시 플렉션이라고 불리고 이제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이런 시상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움직임의 예로는 이제 뭐 저희 뭐 바이셉스 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팔꿈치를 이제 피는 동작 트라이셉스 푸시다운 그리고 뭐 스쿼트 프론트 런지 그리고 카프레이즈 워킹 런닝 버티컬 점프 클라이밍 스테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해하시는 건 어차피 뒤에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마면 프론트 플랜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신체를 앞뒤로 나누고 이마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앞 뒤축에 의해서 나타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에는 이제 사지의 벌림과 이제 모음
그리고 가쪽 굽힘, 그리고 발과 발목 복합체 이제 뭐 이버전과 이제 인버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벌림은 이제 신체의 정중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이고, 이제 편과 유사하게 두 인접 분절 사이의 각도가 이제 증가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은 신체의 정중선으로 이제 향하는 분절의 움직임 또는 굽힘처럼 두 인접 분절의 각도가 감소한 동작이고요. lateral flexion, 이제 가쪽 굽힘은 이제 측면으로 움직임, 측면에서 이제 측면으로 움직이는 이제 척추의 이제 굽힘 동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버전과 인버전은 이제 기능적 움직임인 이제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 동안 이마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발꿈치 뼈와 발목뼈의 움직임과 이제 특히 관련이 있는 동작이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이 프론탈 플랜에 이제 보면 대표적인 이제 보면은 뭐 움직임 예로는요. 보시면은 뭐 가쪽으로 이제 어깨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 런지나 뭐 사이드 셔플링 같은 거 이런 동작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 트랜스버스 플랜은 이제 횡단면이라고 하고요. 횡단면은 이제 신체를 위와 아래로 나누고요. 횡단면 움직임은 이제 세로축 아니면 이제 수직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횡단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움직임에는 이제 사지에 이제 뭐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이제 머리와 몸통의 좌우 돌림, 그리고 뭐 엎침과 뒤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의 이제 횡단면 움직임은 가쪽 번짐이나 뭐 안쪽 번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횡단면 움직임의 예로는 이제 케이블 로테이션, 그리고 뭐 터닝 런지, 그리고 공 던지기, 방망이 휘두르기 이런 거, 스윙 배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사이트 플랜에서는 모션이 플렉션 익스텐션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엑시스는 코로나고, 그리고 여기 움직임 예로는 이렇게 뭐 컬, 푸시다운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 플랜에서는 이제 어덕션, 어비덕션 있고, 레터럴 플렉션, 이버전, 인버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이시죠? 움직임 같은 거 쭉 보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에서는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레프트 라이트, 이제 스피널 로테이션, 그리고 호리존탈, 에비덕션, 그리고 어덕션 이런 식으로 동작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게 한글로 막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확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보시면은 차라리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각각의 이런 면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네,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숄더 플렉션, 그리고 여기 숄더 익스텐션, 그리고 이제 힙 플렉션, 힙 익스텐션, 그리고 이제 이 척추에 대한 이제 구부림, 그리고 이제 핌, 그리고 이제 팔꿈치에 대한 이제 굽힘, 그리고 팔꿈치의 핌, 그리고 이제 돌시 플렉션, 그리고 프렌터 플렉션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들이 있죠. 이런 움직임들이 아까 보신 여기 사이탈 플랜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고요. 자, 숄더 이제 보면은 에비덕션, 그리고 어덕션, 힙 어덕션, 그리고 힙 에비덕션, 이버전, 인버전. 이 움직임들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론트 플랜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당연히 마지막은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로테이션 다 보면은 이제 이 숄더에 대한 이제 내전,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뭐 힙 이런 것들 다 보이시죠? 라디올라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이런 이 정렬에 대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실 건데, 이게 지금 제가 근데 이제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일 이제 보면 애매하다 생각하는 게, 저희가 뭐 이거를 지금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걸 제가 뭐 영어로 막 프로 컨트롤 오브 서탈라 조인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 쭉쭉쭉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영어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한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이 비효율적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차라리 뭐 한글로 뭐 옆에다가 써놔야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다른 이제 보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정강뼈와 넙다리뼈의 이제 안쪽 돌림과 함께 나타나는 이제 목말 밑관절의 엎침은 이제 프로 컨트롤의 이제 좋지 못한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다분절 움직임을 이제 편심적으로 감속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이는 이제 근육의 불균형과 관절 기능장애, 손상을 이제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강뼈와 넙다리뼈의 이제 바깥 돌림과 함께 나타나는 이제 좋지 못한 목말 밑관절의 이제 뒤침은 이제 푸시오프를 위해서 이제 적절한 힘을 동심성으로 만들어내는 인체 움직임 시스템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이제 협력근 우세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능적 움직임 패턴 동안 대부분 모든 근육들은 이제 동일한 협력 기능을 가지는데 관절 구조가 정렬 상태를 벗어났을 때 비정상적인 이제 비틀림 힘이 관절면에 전해지고 좋지 못한 정렬은 이제 또한 근육의 역학적 기능과 그 관절을 지나는 모든 근육들의 이제 짝힌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는 이제 변화된 움직임 패턴, 변화된 상호 억제, 협력근 우세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경근에 대한 이제 효율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이 말을 이제 보면은 이제 들으시고 나서 이 다음 이제 보면 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은 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시간이 이제 26분이 지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수업 한번 자르고 이제 다시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